안녕하세요. 익선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갓집에 칠성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소처럼 일만 하고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우직한 사내였지요. 이 집 안주인은 병약하여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중궁궐에 갇힌 꽃 같은 분이었지요. 칠성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가슴 떨리는 일. 바로 해질 무렵 마님의 안방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마님, 불을 드리겠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를 뱉기 위해 그는 몇 번이나 침을 삼켰지요. 안방 문지방을 넘는다는 것, 그것은 하늘의 영역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여라 하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제야 칠성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이미 어스름한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 하얀 소복의 마님 실루엣은 이승 사람이 아닌 듯 했습니다.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에 칠성은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그저 바닥만 보고 걸어가 방 한구석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냥을 그어 등잔 심지에 불을 붙이는 아주 짧은 순간 치익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살아나며 방 안이 달라집니다. 어둠에 숨어있던 마님의 얼굴이 은은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칠성의 거친 손등 위로도 따스한 주황빛이 내려앉지요. 보통 머슴이라면 불만 켜고 후다닥 물러나야 했습니다. 양반집 규율은 엄하고 남녀의 법도는 칼날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칠성은 그 순간마다 동작이 유독 느려졌습니다. 심지를 돋우고 기름을 살피며 유리갓을 닦는 그 손길, 마치 다치기 쉬운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거세던 밤이었지요. 문풍지가 요란하게 울어대던 그때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외풍에 불꽃이 파르르 떨리자 칠성은 본능처럼 손을 모았습니다. 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을 지키려던 손가락 끝이 뜨거운 유리갓에 데이고 말았습니다. 낮은 신음과 함께 손을 움츠리자 윗목의 마님이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괜찮으냐? 평소와는 다른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놀라 황급히 머리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님. 소인이 둔하여 그만. 이리 가까이 오거라.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슴이 마님 곁으로 간다니 칠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이끌림이 그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엉거주춤 무릎걸음으로 다가가자 하얀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마님의 손이 칠성에 그을린 손목을 붙잡은 순간 칠성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불보다 뜨거웠습니다. 마님의 시선이 데인 손끝에서 천천히 그의 눈으로 올라옵니다. 어둠 속 등잔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는 억겁의 시간 같았습니다. 칠성의 눈에 비친 마님은 달랐습니다. 병약한 주인이 아닌 외로움에 잠긴 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님의 눈동자엔 등잔불 외에도 무언의 갈망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안방에 갇혀 울부짖던 슬픔과 욕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칠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늘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심장은 가슴을 찢을 듯 뛰었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모를 감정 속에서도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님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조심해야지, 불은 뜨거운 법이다. 그 말은 등잔불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넘은 마음의 불은 서로를 태울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손목엔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뒷걸음질로 방을 나섰습니다.
찬바람 부는 마당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밤하늘엔 달조차 숨어 있었지만 칠성의 가슴엔 불이 켜졌습니다. 문창호지 너머로 일렁이는 등잔불 그림자. 그것은 손짓처럼 보였습니다. 머슴과 마님, 등잔불만 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눈맞춤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등잔불은 어둠을 밝히는 불이 아닌 두 사람을 잇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파란만장한 운명에 서막을 알리는 봉화가 되었습니다. 옛말의 가난과 기침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꼭꼭 눌러 담아도 틈새로 새어나오는 게 사람 마음이지요. 칠성의 가슴속에 켜진 불은 꺼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타올랐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매섭게 때리는 밤이면 마님의 기침 소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콜록콜록. 그 소리는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안방 문 밖에서 듣는 그 메마른 기침 소리는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약탕간 냄새가 진동을 해도 의원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도 마님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이 넓은 기와집에 갇혀 사는 외로움 탓이겠지요.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니 등잔불을 켜는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칠성은 마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불을 드리겠습니다. 낮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 이제 마님은 칠성이 와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칠성이 들어서면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마님이 눈을 뜹니다. 퀭한 눈자위,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피부. 하지만 그 눈빛만은 칠성을 향해 생기 있게 빛났습니다. 칠성은 등잔 앞에 앉아 조용히 심지를 돋웁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름을 아끼느라 얼른 나갔을 터였습니다. 주인 나리의 호통이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요즘 칠성에겐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주인 몰래 호주머니에 숨겨온 아주까리 기름병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에 넘칠 듯 찰랑찰랑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아프지 말고 이 불빛 보며 푹 주무시길. 말로 못하는 마음을 칠성은 기름에 담아 붓습니다. 기름이 넉넉해야 불이 오래가고 불이 오래가야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도 칠성은 심지를 최대한 길게 뽑아 올렸습니다. 방 안은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때 마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구나. 칠성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혹시 나무라시는 걸까?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밤이 너무 길어서요. 쥐어짜듯 뱉은 그 한마디, 투박한 말 속에는 연서보다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혼자인 게 싫습니다. 불빛이라도 남기고 싶습니다. 마님은 아무 대꾸가 없으셨습니다. 잠시 후 다시 목소리가 들립니다. 까지 말거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잠시만 더 있다 가거라. 심지가 바르지 않은 것 같구나. 핑계였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지요. 심지는 이미 더없이 곱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알았습니다. 그 정막이 무서우셨다는 걸. 아니, 그보다 칠성의 그림자를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칠성은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심짓하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마님은 윗목에, 칠성은 아랫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하나 사이에 신분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널 수 없고 건너서도 안 되는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등잔불이 만든 그림자는 그 강을 넘고 있었습니다. 벽에 비친 칠성의 그림자가 마님의 이불자락에 닿았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 그림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벽지 위였지만 손끝엔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아,
처음 불린 그의 이름, 그 한마디에 칠성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네, 밖은 많이 춥더냐? 얘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춥지 않게 입고 다녀라. 내가 아프면 내 방 불은 누가 켜주겠느냐? 마님은 걱정을 불핑계로 감추고 계셨습니다. 칠성은 눈시울이 뜨거워져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마님 방 등잔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머슴이 감히 바치는 목숨 건 맹세였습니다. 마님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칠성은 그 등을 한참 바라보다 소리 죽여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찬바람 부는 툇마루 기둥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님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손 한 번 잡지 못했지만 등잔불 아래서 두 사람은 이미 깊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르지 못한 이름은 심지 끝에서만 타올랐습니다. 삼키지 못한 말들은 그 흐름이 되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밀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깊으면 기어이 밖으로 드러나는 법, 불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지요. 이 사랑을 지켜보는 서늘한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안방 불빛이 너무 밝다. 수군대는 하인들, 그리고 어느 날 밤 예고 없이 들려온 발걸음 소리, 주인 나리가 안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지만 남의 말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안채 마당을 쓸던 마당쇠 눈에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참모 귀에도 이상한 낌새가 하나둘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칠성이 그 곰 같은 놈이 요즘 툭하면 하늘만 본다지? 그뿐인가 광에 있던 아주까리 기름이 요새 눈에 띄게 줄어든다네. 도대체 그걸 어디다 퍼붓는 건지 영 알 수가 없구먼. 수군거림은 굴뚝 연기처럼 피어올라 결국 사랑방 주인 나리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주인 나리는 본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약하다는 핑계로 잠자리도 피하던 부인이 밤마다 불을 밝힌다는 소문, 그게 영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운명의 그날 밤은 달빛 하나 없는 금음이었습니다. 술 한 잔 걸치고 돌아오던 주인 나리의 발걸음이 그날따라 곧장 안채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은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았습니다. 안방 문창호지 너머에는 여전히 환한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위로 어른거리는 그림자 하나, 칠성은 막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돋우고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놈,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들이치며 등잔불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무릎 꿇은 칠성과 이불 덮은 마님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주인 나리의 눈이 방 안을 훑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그 등잔이었습니다. 넘칠 듯 찰랑이는 기름, 정성 들여 다듬은 심지, 춤추듯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애정이었고 정성이었습니다. 머슴 따위가 품어서는 안 될 연심 그 자체였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안방에서 수작질을 해? 주인 나리는 칠성의 멱살을 잡아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은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마님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문틀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멍석을 말아라. 오늘 이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다 깬 하인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횃불이 켜지고 밤은 더 밝아졌습니다. 칠성은 멍석에 말린 채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다. 퍽, 퍽, 살과 뼈가 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키며 오직 안방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보다 마님이 더 걱정되었기 때문일까요? 그 미련한 침묵이 주인 나리의 화를 더 키웠습니다. 독한 놈,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마님이 비틀거리며 마루로 기어 나왔습니다. 소복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의 칠성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오. 숨조차 가쁘던 마님이 목에 피 맺히도록 외친 말이었습니다. 마당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주인 나리의 몽둥이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다 내 탓입니다. 밤이 무서워 내가 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마님은 칠성을 살리려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주인 나리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양반과 마님이 머슴을 감싸다니어 주인 나리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마님을 노려보았습니다. 부인, 지금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려. 그리고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놈을 당장 내쳐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다시 보이면 그날이 제삿날이다. 피투성이가 된 칠성은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칠성의 눈은 안채를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마님의 뒷모습, 처절하고 부서진 모습이었습니다. 쿵! 대문이 닫혔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소리가 두 사람의 세상을 갈라버렸습니다. 안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주인 나리는 대장장이를 불러 안방 문에 쇠를 박았습니다.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밥 구멍 말고는 아무것도 들이지 마라. 불도 들이지 마라. 어둠 속에서 죄를 뉘우치게 해라. 그날 밤부터 안방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쫓겨났고 마님은 어둠에 갇혔습니다. 타오르던 불은 꺼졌지만 두 가슴엔 숯덩이가 남았습니다. 어르신들, 사람 인연이란 참 얄궂지요. 차라리 마음을 주지 말지. 차라리 모른 척 살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타버린 장작인 것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그 모진 일이 지나도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칠성이 피투성이로 쫓겨난 그 대문 밖에도 봄은 왔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겨울이면 눈이 쌓였지만 굳게 닫힌 안방문은 끝내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주인 나리의 엄명으로 안방에는 불을 들릴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방 안은 칠흑 같은 암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마님은 불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불을 켜달라 조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몰래 불을 들이려는 새 하인들을 내치며 말씀하셨지요. 두어라. 나는 어둠이 더 편하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불은 따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켜준 불에는 기름 냄새만 남아 있었지요. 칠성이 켜주던 그 불에는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에게 빛은 하나뿐 칠성 손끝에서 피어나던 불이었습니다. 마님은 낮에도 문을 닫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였습니다. 심지를 돋우던 굵은 손가락, 흔들리는 불빛 너머 마주쳤던 우직한 눈동자, 벽에 비치던 커다란 그림자 하나. 마님은 차가운 아랫목에 누워 기억 속 불씨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린 가슴을 데우고 또 데우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주인 나리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었습니다. 병을 얻어 먼저 떠났고 집안의 기세도 꺾였습니다. 기와집 곳곳에 이끼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의 검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가을 밤 스산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칠성이 처음 안방에 들어왔던 그 계절처럼 마님은 알았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걸. 기력 없이 누운 채 늙은 찬모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예, 마님, 내 방에 불을 좀 켜주게. 수십 년 만이었습니다. 마님이 처음 불을 찾으신 날, 찬모는 먼지 쌓인 옛 등잔을 꺼냈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오래된 심지가 타올랐습니다. 방 안은 주황빛으로 천천히 물들었습니다. 마님의 퀭한 눈동자에 불빛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손을 들어 허공의 불꽃을 더듬었습니다. 마님의 눈에 보인 것은 낡은 등잔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한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칠성아,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르지 못했던 이름, 이제야 불러보는 이름. 오고 있느냐? 허공을 향한 그 물음에 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녀 시절처럼 고운 홍조가 피어났습니다. 마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칠성이 멀리 가지 못했음을, 담장 너머 어딘가에서 평생 이 방을 바라보았다는 걸, 거지가 되어 떠돌면서도 밤마다 이 집을 향해 절했다는 걸. 춥지 말아야 할 텐데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오고 등잔불도 가물거렸습니다. 마님의 생명도 불빛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마님은 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승의 고통을 내려놓은 가장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 불, 참 따뜻했네. 그 말과 함께 마님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등잔불도 피식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어둠. 하지만 더는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님은 그 불을 찾아 떠나셨으니까요. 장례날 마을 어귀에는 늙은 거지 하나가 서 있었다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상여나가는 길을 지켰다지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닿지 못한 두 사람, 이제는 함께 있음을. 저 세상에서는 신분의 벽도 없기를, 차가운 시선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불을 밝히시길. 어르신들,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이 허망해 보여도 이런 사랑 하나면 괜찮지요. 오늘 밤 곁에 있는 그 사람 손 꼭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